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기꾼은 뭐죠? 마스크를 꼈을 때가 이쁘다. 그럼 즉 마스크를 벗으면 깬다. 마해자는 뭐예요? 오히려 마스크를 껴서 못나 보이는 사람을 마해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기피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집에서 생활하는 횟수들이 좀 많아졌고, 취미 활동부터 시작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했던 외부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전면 중단됐던 그런 시기 때에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수혜를 본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내가 표정이 밝고 건강한 미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느낌을 줘요? 호감을 주죠. 호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미소로 이해해서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이 더 좋아져서 계약이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믿고 할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데, 그런 반면 오히려 표정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어둡고 미소를 잘 띠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었다,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비언어적 소통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이죠. 그럼 비언어적인 거란 뭐예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닌 외 것들이 비언어적이겠죠. 그러면 이런 표정과 눈빛과 제가 하는 손짓과 발짓과 그리고 자세, 태도, 복장, 헤어스타일, 그리고 고객님과 첫 만남 때 내가 인사하는 그런 모습까지가 다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적 소통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고객님, 제가 이거 다 해드릴게요. 거짓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비언어적인 부분은 오히려 거짓말을 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더 진실될 수 있다는 게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뭐 많잖아요. 거짓말할 때 뭘 한다? 자연스럽게 코를 만진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어때요? 이 눈동자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이 좀 흐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고객들을 만날 때에는 그거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드물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긴장을 하면 다리를 떠는 행동이라든지, 갑자기 코를 이렇게 계속 만진다든지, 뭔가 초점이 뭔가 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어떤 여자가 남편을 살해한 거야. 남편을 살해했는데 경찰 조서를 받는 가운데 자기는 알리바이가 충분하더라고. 근데 옆에서 보던 경찰관이 그 사람의 다리를 봤네?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이 이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떨고 있는 거야. 과연 남편이 죽어서 저런 슬픔 가운데에 과연 어떤 사람이 심리가 다리를 흔들 수가 있을까? 저 사람 뭔가 있다. 추리해 나가면서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이라는 걸 잡아내는 그 케이스를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어적인 부분보다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오히려 더 정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요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항상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글귀 가운데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사람은 영업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항상 한결같아야 되고, 내가 만나는 그 상대방, 즉 고객님에게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를 했는데 힘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쳐나고 뭔가 이 사람이랑 말하면 즐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좋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님을 만날 때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전화를 하는 것이 우리는 고객과 첫 대면이죠. 고객은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처음 접함으로 인해서 이준우라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소리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통화하는 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도 다를 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한국보험금융의 이준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우리 고객님께서 제 담당자로 배정이 되어서 고객님께 보험 점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 내일 2시 방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맞으실까요? 이렇게 하는 거랑,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고객님의 보험 담당자가 된 이준우라고 합니다. 우리 고객님 너무 접수 잘 해주셨고요, 고객님 만남이 내일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던데 고객님 내일 2시 어디로 방문하면 될까요? 카페로 갈까요? 아니면 댁으로 갈까요? 뭐가 나아요? 전자 후자 중에? 물론 전자가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이 후자가 나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 속에 톤에서 뭔가 신남과 그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 뭔가 만나면 나 뭔가 기분 좋을 것 같다라는 무의식적인 긍정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서 나를 분석할 사람은 몇은 안 될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만나고 싶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는 상대방의 모습을 볼 때 이거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때문이다.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을 제가 누차 드리는 부분인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기분이 태도가 되는 순간 내 기분이 월급이 되고 내 기분이 매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내가 만나는 고객님들도 실컷 상담 다 받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조금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그 열심히 막 에너지 넘치게 설명하던 내 모습 속에서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지고 네 이러는 순간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이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 기분 나빠하네? 느끼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해볼게요가 진짜 고민해보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너한테는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절 의사가 항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가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고객님 당연히 고민해보셔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해주면서, 그럼 제가 대신에 좀 비교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우리 고객님 제가 이틀 뒤에 한번 전화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응대를 해버린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 안 그래도 고민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친절하게 그것도 미소를 띠면서 비교 자료까지 넣어주면서 또 연락까지, 약속까지 우리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응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언어적인 부분보다는 비언어적인, 즉 표현, 방법들에 의해서 고객님은 나라는 사람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머라비언의 법칙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의사소통의 93%는 비언어적인 부분이다. 즉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만이 고객님들이 마음을 얻고 그것이 바로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심리적으로도 보면 우리의 첫 이미지, 만나서 인사하는 그 장면까지의 첫인상이 그 사람에게는 70% 정도를 먹고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 헤어, 그리고 내가 단정한 화장, 그리고 옷차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담을 들어갈 때에도 실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내가 처음 건네는 말 한마디, 액션, 이런 것들이 그 고객님이 나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7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말, 그 다음 이어지는 스킬, 자료, 이런 것들이 나머지 부수적으로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처럼,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서도 93%는 비언어적인 부분이고 오직 7%만이 언어적인 부분이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동안 93%를 언어적으로만 했고 나머지 7%를 비언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보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고객 전문가가 돼야 된다. 결국엔 그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 고객의 마음을 사야지만이 내가 바로 이것이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내가 거울을 항상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물론 핸드폰을 통해서 셀카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가끔 내가 사진을 저 멀리 경치가 좋아서 사진을 딱 찍으려다가 깜짝이야 할 때가 있죠. 왜? 내 얼굴이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내 얼굴을 보시면서 표정들, 그리고 혹시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에 고춧가루가 끼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미소도 한번 띄워보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멘트를 가다듬고 고객을 만났을 때 처음 내던지는 말과 제스처, 그리고 고객과 상담할 때의 내 태도들, 이런 것들에 한번 좀 집중을 좀 해보셔서 오늘부터 상담을 해보신다면 좀 더 높은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